오늘 둘 다 그래도 그나마 좀 가벼운 내용이라 원래처럼 수업을 따다다닥 해버리면은 1시간 반 만에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여유를 가지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삼각 매트릭스에 대해서 오늘은 첫 번째는 배우도록 할 거고요. 삼각 매트릭스를 배우기 전에 그 전에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부터 배우도록 할 건데 한글로는 대각행렬인가요? 그렇습니다. 다이아고널이라는 것 자체가 이 뭐 미국 같은 그러니까 영어권 문화에서 나온 말이니까 원래 그냥 네모난 거가 있을 때 여기에 대각선이 다이아고널한 다이아 뭐 다이아고널의 명사형이겠죠. 그게 대각선일 것 같은데 뭐 광장이나 이런 네모난 어딘가 스퀘어를 봤을 때 여기를 다이아고널이라고 하고 해리포터에도 다이아고널 뭐 나오지 않나? 하여튼 그런 텀인 같아. 그래서 스퀘어란 매트릭스일 때만 다이아고널 매트릭스가 정의가 됩니다. 얘는 대각선이기 때문에 렉탱귤러란 매트릭스에서는 대각선이 정의되지가 않아요. 이렇게 정의되기는 어려울 거고. 그래서 n by n 매트릭스에 대해서만 정의가 되는데 이 중앙의 텀들만 뭔가의 0이 아닌 값이 어떠한 값이 있고 나머지는 다 0인 거. 사실 이게 0이어도 상관없습니다. 0 매트릭스 0, 0, 0 모두 게 다 0인 거는 다이아고널 매트릭스일까요? 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이아고널 매트릭스의 정의라는 것 자체가 나머지 텀들이 0이라는 거니까 뭐 다이아고널 텀이 0이어도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네들이 다이아고널 텀이면은 나머지를 뭐라고 부르냐? 오프 다이아고널이라고 해요. 다이아고널 매트릭스가 왜 중요하냐는 뭐 디터미넌트나 아이겐밸류를 배워도 보면은 조금 더 이 다이아고널 텀에 대해서 중요성을 알게 될 텐데 그냥 가장 간단한 이유로서 AX는 B를 푼다고 했을 때 다이아고널한 매트릭스면은 뭐, 뭐 1, 0, 0, 0, 2, 0, 0, 0, 3, X, Y, Z가 4, 6, 9, 뭐 이래요. 그럼 이거는 바로 그대로 x는 4, y는 2y는 6, 3z는 9,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x, y, z가 이렇게 섞이지 않아 있고 다 하나별로 나오기 때문에 바로 솔루션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를 하면은 이렇게 뭔가 만들 수가 있으면 굉장히 편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다이아고널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에 대해서 자세하게는 이 다음 시간에 바로 배울 거지만 디터미넌트가 우리가 배우긴 했잖아요. 그 코팩터랑 마이너랑 해가지고 디터미넌트를 대략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배웠었는데 다이아고널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는 다이아고널 텀들의 모두의 곱입니다. A11, A22부터 ANN 나머지 0, 0 이렇게 다이아고널 매트릭스가 있을 때 이 모든 다이아고널 텀들을 곱하면은 디터미넌트 A가 돼. 왜 되냐 생각을 해보면 디터미넌트 A는 이렇게 어떠한 엘리멘트와 그 엘리멘터에 해당하는 그 코팩터 코팩터라는 것은 매트릭스에서 그 엘리멘트가 있으면 그 엘리멘터의 행과 열을 지우고 나머지 매트릭스 여기서 n by n, n-1 by n-1 by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를 곱하고 이게 C11이죠. C11은 매트릭스 자체를 뭐 B라고 합시다. 디터미넌트의 B의 디터미넌트의 마이너스 1의 뭐인데 여기에서는 0이 되나요? 그러니까 뭐 플러스가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는 건데 매트릭스 순서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순서대로 붙었잖아요. 기억하시면은 여긴 첫 번째 텀이니까 플러스가 붙어서 플러스 디터미넌트. 이게 팩터를 계산하는 거고 이 하나의 행이나 하나의 열에 대해서 이렇게 쭉 계산해서 디터미넌트를 계산할 수가 있었어요. 이게 예전에 디터미넌트에 대해서 배웠던 건데 그럼 이게 A11이 남아있고 나머지가 다 0이면은 나머지 다 0이니까 사라지잖아요. 그럼 디터미넌트 A는 A11C11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C11은 A11에다가 디터미넌트 어 뭐라 표기하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A 그 다음 거라고 합시다. A 하나 줄었으니까 첫 번째라고 할까요? A1이라고 합시다. A1의 구성은 A2부터 0 해서 0, 0, A, 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한 단계 더 나가면 A11에 A22에 도미넌트 A2가 되겠지. A2는 A33, 0, 0, 0, A, N, N 이런 식으로 점점 이 프로세스를 리핏하면 되잖아요. 리핏하다 보면 A11부터 ANN까지 곱한 게 디터미넌트가 된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다이아고널 매트릭스에다가 이 오프 다이아고널 텀들이 위쪽에 있고 아래쪽에 있어요. 위쪽을 다 0으로 남겨놓고 아래쪽에 값을 채운 것을 로어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 하삼각형렬 뭐 이렇게 한국말로는 말했던 것 같은데 더 딱딱한 말인 것 같고 여튼 그렇습니다. 이 로어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에 대해서도 디터미넌트가 똑같이 이렇게 써질 수가 있어요. 왜죠? 얘도 마찬가지로 원래 이 디터미넌트를 한 계산식을 그대로 가져왔을 때 열을 기준으로 로우를 기준으로 이렇게 잡으면은 나머지 다 0이니까 얘 곱하고 나머지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디터미넌트 계산할 때도 나머지 다 0이니까 얘 기준으로 나머지가 잡아지고 똑같은 과정으로 이렇게 리핏하게 프로세스를 하다 보면은 디터미넌트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굉장히 계산이 편리하죠. 그래서 로어 트라이앵글 매트릭스에 대해서 디터미넌트가 그냥 다이아고널 텀들의 곱이다. 그리고 로어 트라이앵글 매트릭스도 AX는 B를 풀 때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는 제일 쉬웠고 여기에서도 그냥 푼다고 하면은 300, 2-1, 1-3 X, Y, Z가 6-2 이 AX는 B식을 푸는 거잖아요. 그럼 처음에 X에 대해서는 이것만 계산하면 되니까 3X는 6, X는 2 그래서 바로 나와요. 그럼 두 번째 로에 대해서 2X-Y 플러스 0Z는 마이너스 2가 되는데 X를 구했어요. 그러니까 Y도 바로 구해줄 수 있죠. Y는 2X 플러스 2니까 6. 그럼 세 번째 로와 이 컬럼의 곱에서 X-2Y 플러스 3Z는 2, 3Z는 2-X 플러스 2Y는 2, 마이너스 2.
플러스 12. Z는 4. 결국 로와 컬럼에 곱을 하는데 첫 번째 계산을 하면은 x값 나오고 x값 나오면은 나머지 값을 채워줘서 y값 나오고 그 다음 바로 z값 나오니까 AX는 B를 풀 때, 복잡한 뭔가의 과정이 없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다. 이게 로월 트라이앵글 룰러 매트릭스의 장점입니다. 로어를 배웠으면 어퍼도 배워야겠죠? 창삼각 등렬. 마찬가지로 밑에의 다이아고널, 오프 다이아고널 텀이 모두가 다 0이고 위에 엘리멘트들이 있는 상황에서 완전히 똑같은데 디터미넌트를 계산할 때 이렇게 열 로로 잡아도 되지만 행으로 잡아도 되지만 열로 잡아도 돼서 컬럼으로 잡아도 됩니다. 즉, 디터미넌트의 A는 어, A11, C11 플러스 A21, C21 플러스 AN1, CN1. 이게 첫 번째 컬럼으로 잡았을 때의 식일 거고, N번째, I번째 컬럼으로 잡았다고 하면은 A1I, C1 플러스 A2I, C2. 이게 제네럴하게 디터미넌트를 계산할 수 있는 방식이겠죠. 컬럼으로 잡으면 이렇게 되는 거고, 로우로 잡으면은 I1, C, I1, I2, C, I와 N의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어쨌든 상관없이 컬럼으로 잡고, 얘를 잡고 나머지의 디터미넌트를 계산을 하고, 나머지는 다 0이니까 A11 남겨주고, A22 남겨지고, A33 남겨지고, 이렇게 쭉 똑같이 리핏을 하면은 디터미넌트 A는 다이아고널 텀들의 곱이다. 또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AX는 B를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어떻게 푸냐? 1, 3, 2, 0, 2, 1, 0, 0, 3. 얘는 순서를 거꾸로 가면 되죠. 얘부터 풀었을 때 3Z는 4, Z는 3분의 예시가 별로 숫자가 깔끔하지 않게 나왔네. 그럼 그 두 번째로 가면은 2y 플러스 z는 마이너스 2, z는 아 y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z에 2로 나눈 거니까 뭐가 나오겠죠? x도 마찬가지로 이제 로얼 트라이앵글 매트릭스 그 전에서는 위에서부터 하나씩 해서 변수들의 값을 알아낼 수 있었다면 어퍼 트라이앵글 매트릭스는 밑에서부터 계산을 해서 하나씩 차올라가면서 베리어블들을 각각 알아낼 수 있어서 하나씩 베리어블들을 계산할 수 있으면 그다음은 바로 쉽게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인버스 매트릭스를 계산해 볼 건데 재밌는 특징이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의 인버스를 구하면 얘도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 로월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의 인버스는 얘도 로월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가 되고 어펄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도 어펄 트라이앵글 매트릭스가 됩니다. 다이아고널 매트릭스의 인버스는 다이아고널인데 조금 더 특이하게 그의 엘리멘트들이 그냥 그거의 역수가 돼. 어,
먼저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부터 가장 간단한 예시라고 보면은 다이아고널 매트릭스에 대해서 계산을 해볼게요. 우리가 다이아고널 매트릭스 A11, 0, 0, 0, A 간단하게 예시니까 3 by 3라고 하고 이런 A 매트릭스가 있어요. 우리는 A의 인버스를 구하고 싶을 때 그럼 A에다가 A 인버스를 곱하면 아이덴티티가 돼야 되잖아요. 즉 A에다가 뭔가 A, B, C, D, E, F, G, H, I를 곱하면 아이덴티티 100, 010, 001이 나와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씩 해봅시다. 이 매트릭스 두 개를 곱하면 처음에 A11A 0, D, 0, G 하면은 A11A가 나오죠. 그 다음은 A11B 0, 0 하니까 A11B, A11C 이걸 쭉 계산해 보면 0A, A22D, A22D 이 두 매트릭스를 이렇게 계산하면 이렇게 돼. 근데 이게 100, 010, 001이랑 같아야 되니까 그럼 B, C, E, F, G, H는 0이 됩니다. 얘가 A의 인버스면 A의 인버스는 00, 00, 00 해서 다이아고널한 매트릭스가 나오고 A11과 A를 곱했을 때 1이 나오려면 얘는 A11분의 1이 돼야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A22분의 1이 돼야 되고 A33분의 1이 돼요. 그래서 다이아고널 매트릭스가 이렇게 있으면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를 뭐 어차피 우리는 다이아고널 텀들만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어, A1, 1, A, N, 얘네들의 텀들이 다이아고널로 있는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얘의 인버스는 얘도 마찬가지로 다이아고널 매트릭스가 A1분의 1, A2분의 1, 각 엘리멘트들의 역수 둘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다이아고널 매트릭스가 아니라 두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에 대해서 봅시다. 네, 좋죠. 음, 우와. 우와. 이걸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조금 복잡하긴 한데 얘는 마찬가지로 A11, A11B, A11C 좀 크게 써야겠다. A11, A11C 두 번째로 가면 A21A,
플러스 A 특수 기 A 소원기 A 특수기 A 소원기 A 특수 F 마지막은 제일 복잡하죠. A 소원 A 바로 A 특수기 A 특수기 얘네도 뭔가 이렇게 계산이 될 거예요. 이게 아이덴티티 100, 010, 00 이집 되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결정되는 거는 A11, B가 0이 돼야 되니까 B는 0, C는 0이 됩니다. 그럼 B는 0이니까 B 0인 거 지워보고 C 0인 거 지워보고 그럼 얘도 지워지죠? 얘도 지워지고 그랬을 때 A2 to F도 0이 돼야 되니까 F도 0이 됩니다. 얘도 지워져. 이렇게 지워지고 나니까 나머지들은 계산하면 뭐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겠지만 어? 로월 트라이앵글 매트릭스네. 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의 인버스는 그대로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가 나온다. 음, 이런 측면에서 A33I가 마지막에 나오는데 다이아고널 텀에 대해서는 그대로 그러니까 A 매트릭스가 이랬을 때 A의 인버스는 어떠한 로월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인데 다이아고널 텀에 한해서는 각 엘리멘트들이 역수로 나오는 것까지는 알 수가 있어요. 얘네들이 다 0으로 지워지고 그럼 나머지 앞에들이 다 0으로 지워져서 A22, A33 이렇게 남으니까 얘네들이 1이 되려면 이렇게 됩니다. 나머지 텀에 대해서는 킥들이 복잡하게 꼬여 있어가지고 계산을 해봐야 알 수 있고 다이아고널 텀에 대해서만 그렇게 계산이 될 수 있다. 어,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의 인버스가 뭐 지금 사실 해본 과정인데 그대로 그냥 하면 됩니다. 이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이형 이지까지는 ABCD라는 베리어블을 설정해서 이게 어떠한 이렇게라고 했을 때 B는 0인 거 우리 특징으로 이미 알고 있고 A는 2분의 1이라는 거 알고 있고 B는 1이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걸 모른다고 하더라도 뭐 이렇게 이게 정해지고 한번 정해지고 나면은 그 다음 식을 쓸 때 30 플러스 D는 아니 3A 플러스 C는 0 3 곱하기 0
더하기 D는 1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값이 하나씩 하나씩 정해져요. B 정해지고 D 정해지고 뭐 A 정해지고 그 다음에 이게 정해졌으면은 C도 마이너스 뭐 이렇게 바로 정해지고. 그러니까 그 로얼 매트릭스나 그러니까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에서 AX는 B를 했을 때 이 X의 베리어블이 X, Y 됐을 때가 하나씩 정해졌던 것처럼 인버스 매트릭스를 계산하려고 하면 얘네들도 그냥 순차적으로 쉽게 쉽게 정해져가지고 쉽게 인버스를 구할 수 있다. 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약간 되게 아까 말했던 거에 똑같은 건데 로얼 트라이앵글러 LX는 B를 풀었을 때 X가 쉽게 구했다는 것은 X는 L의 인버스 B를 쉽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씩 똑같이 베리어블이 쉽게 계산된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돼요. 그럼 여기에서 로얼 트라이앵글 매트릭스와 어 로얼 하나 더 이걸 말 안 했던 것 같은데 로얼 트라이앵글 매트릭스와 로얼 트라이앵글 매트릭스를 곱하면은 로얼 트라이앵글 매트릭스가 될 겁니다. 해볼까요? 0, A, B, C, D, E, 0. 아, G, H, I, J, O, S, 0. 3 by 3에서 그러면 그 얘네들의 텀만 살펴보려고 하는데 얘의 텀은 A 곱하기 0, 0 곱하기 I, 0 곱하기 K니까 0이 나오는 거 맞고 얘의 텀은 A 곱하기 0, 0 곱하기 0, 0 곱하기 L이니까 0이 나오는 거 맞고 얘의 텀은 B 곱하기 0, C 곱하기 0, 0 곱하기 L이 나오니까 0이 나오는 거 맞죠? 로월 트라이앵글 매트릭스 곱하기 로월 트라이앵글 매트릭스는 로월이고 마찬가지로 어퍼 곱하기 어퍼는 어퍼 트라이앵글 매트릭스가 돼. 하지만 로어 곱하기 어퍼는 뭐 특정한 매트릭스 형태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떠한 제너럴한 매트릭스가 나올 것. 어떻게 나오냐? 계산을 해봅시다. 얘는 로어 트라이앵글, 얘는 어퍼 트라이앵글 매트릭스죠. 근데 얘를 보통 계산할 때 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계산해 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아니, 1년 이 10, 3, 4를 컬럼으로 잡고 5, 2, 0, 마이너스 얘를 로우로 잡읍시다. 13 컬럼을 C1, 04 컬럼을 C2, 52 로우를 R1, 01을 R2라고 하면은 얘가 C1, C2, R1, R2가 되는 거잖아요. A, B의 결국의 곱은 C1, R1 더하기 C2, R2가 돼요. 그냥 매트릭스를 계산해보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되냐? A 2바이 2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봤을 때 B도 2바이 2잖아요? C1은 2바이 1이고, R호는 1바이 2예요. 그래서 얘를 2바이 1, 1바이 2니까 결국 2바이 2 매트릭스 만들어내고, 얘도 2바이 1, 1바이 2니까
2x2 매트릭스는 AB 매트릭스 계산하는데 총 한 엘리멘트 계산할 때 이렇게 곱하면은 두 번의 오퍼레이션이 필요한 거죠. 네 개의 엘리멘트니까 여덟 번의 오퍼레이션이 필요한 건데 C1, R1 계산할 때 네 개의 오퍼레이션 만들어내고 C2, R2 계산할 때 네 개의 오퍼레이션 만드니까 총 8개 오퍼레이션이라서 오퍼레이션의 개수 같아요. 그냥 계산해보면 그냥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C1, R1으로 써서 계산을 해본다고 했을 때, 즉, 1, 3, 5, 2, 0, 4, 2 마이너스 1. 그리고 C1, R1, C2, R2. 아니, 0 마이너스, 0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를 계산하면 5, 2, 15, 0, 0, 0, 마이너스 4. 최종적으로는 5, 2, 15, 2가 나오는데, 이걸 왜 이렇게 계산을 했냐? 로월 매트릭스와 A라는 로월 매트릭스와 B라는 어퍼 매트릭스를 계산을 했을 때, 이걸 나눠서 계산을 했더니, 하나의 텀이 이렇게 쫙 0인 게 나왔어요. 얘만 이렇게 나와. 즉, 어떤 말이냐? 어, 그럼 반대로, 원래의 AB 매트릭스에서 5, 2, 15, 6. 얘를 빼면은 0, 0, 0, 마이너스 4가 되잖아요. AB 매트릭스를 C라고 하면은 어떤 매트릭스가 우리가 랜덤하게 가지고 있는데, 제너럴한 매트릭스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어떤 매트릭스를 뺐어요. 그랬더니 얘가 여기가 쭉 사라져가지고 더 작은 형태의 매트릭스가 나눠지는데, 이걸 그냥 뭐 단순하게 뺀 게 아니라 컬럼 벡터와 로우 벡터의 형태로 뺀 거예요. 이 과정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거를 필링 디 어니언이라고 해서 영어 표현으로는 양파 껍질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벗겨내듯이 매트릭스가 있으면 얘 매트릭스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벗겨내가지고 얘를 이렇게 000, 000으로 만들어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만들어내고 싶냐? 컬럼 벡터와 로우 벡터를 곱한 것을 빼가지고. 그럼 이때 얘를 어떻게 컬럼 벡터와 로우 벡터를 픽을 해야 되냐? 약간의 간단한 규칙이 있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컬럼과 첫 번째 로우를 벗겨낼 거잖아요. 그럼 C1은 그냥 첫 번째 컬럼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거의 첫 번째 엘리멘트 2로 나눠요. 그래서 1, 2, 3으로 설정을 할 거예요. 글로 쓰면 첫 번째 열 컬럼을
하고 그 다이어고널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컬럼의 엘리멘트 2로 나눠서 C1을 택해. 그리고 R2는 그냥 그대로 가져와요. 2, 4, 5. 이때 그럼 C1과 R1을 곱한 걸 보면은 1, 2, 3이고 2, 4, 5니까 곱을 하면 어떻게 되나? 2, 4, 5, 4, 8, 10, 6, 12, 15. 3 by 1, 1 by 3 매트릭스니까 3 by 3 매트릭스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2, 4, 5와 2, 4, 6이 같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A에서 C1, R1을 빼면은 8, 10, 12, 15를 각각 빼줘야 되는 거잖아요. 2, 4, 5, 4, 6 다 빼지고. 그럼 얘네들은 0, 0, 0, 0, 0이 나오고 11에서 8 빼면 3, 17에서 10 빼면 7, 18에서 12 빼면 6, 58에서 15 빼면 43. 이렇게 됩니다. 응? 왜 디플라이드가 같이 있지? 내가 잘못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빼주면 3, 7, 6, 43이 나와요. 그럼 이번엔 또 뭔가를 빼서 이 하나의 껍질을 벗겼으니까 두 번째 껍질을 벗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나머지 다 0으로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싶은 건데 그럼 여기서 C2, R2는 어떻게 잡냐? 이 매트릭스의 껍질을 벗기는 거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C2는 이제 얘를 첫 번째 컬럼을 잡은 게 아니라 두 번째 컬럼을 잡아서 0, 3, 6을 잡는데 여기에 엘리멘트, 다이어고널 엘리멘트 첫 번째로 나오는 텀을 또 나눠줘요. 3으로 나눠주면 0, 1, 2. R2는 그대로 잡아줍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두 번째 로우, 0, 7. 그럼 C2, R2를 계산을 해보면 0, 1, 2, 0, 3, 7이잖아요. 앞에 0 붙어가지고 어차피 얘네들은 다 0이고 0이 고 얘는 3, 7, 6, 14. 그러면 3, 7, 6이 같아졌으니까 C2, R2까지 빼버리면은 43에서 14 빼면은 29인가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에서 C1, R을 뺐고 C2, R2를 뺐으니까 첫 번째, 두 번째를 다 바뀌어서 나머지만 나왔어. 29. 마지막도 없애버립시다. 그랬을 때 마지막 남은 것은 C3는 그냥 얘도 마찬가지로 00, 29에서 29로 나눈다고 하면은 00, 1이고 R3는 00, 29로 하면은
C3, R3는 0, 0, 0, 0, 0, 0, 0, 19가 돼서 A-C1, R1, C2, R2, C3, R3를 빼면은 0벡터가 나와. 아예 0 매트릭스가 네. 이랬을 때 우리가 아까 매트릭스 A 곱하기 B를 할 때 A를 C1, C2, C3로 나누고 B를 R1, R2, R3 로로 나누면 A, B가 C1 더하기 R1, R2 더하기 R2 이게 같다고 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A는 C1, R1 더하기 C2, R2 더하기 C3, R3가 됐으니까 얘가 0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이 말은 즉슨 C1, C2, C3, R1, R2, R3, 2 매트릭스의 이 곱 형태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L 로어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가 C1, C2, C3로 만들어지고 어퍼 트라이앵글 매트릭스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뭐 트랜스포즈 R1, R2, R3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게 0들이 다 있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로어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로 어퍼 트라이앵글 매트릭스가 돼서 A가 로월 곱하기 어퍼의 형태로 만들 수 있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까지 만들어낸 거예요. 이 과정을 LU 팩터라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혹은 뭐 LU 디컴포지션이라고 하기도 해요. 팩터라이제이션이나 디컴포지션이나 약간 영어적으로 비슷한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둘 다 좀 혼용해서 쓰는 것 같은데 한글말로는 LU 분해라고 하나요? 네. 어떠한 제너럴한 매트릭스를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A는 처음에 이거였죠. 제너럴한 매트릭스를 이렇게 벗겨내기를 잘 해가지고 다 0으로 만들었더니 로얼과 어퍼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의 곱의 형태로 만들 수가 있다. 이게 LU 팩토라이제이션입니다. 이걸 왜 하냐면 우리는 결국 AX는 B를 풀고 싶은 거잖아요. 리니어 알제브라에서는 선형대수에서는 AX는 B 이 문제를 결국 풀고 싶은 건데 이걸 풀려면 X는 A 인버스 B를 해야 되는데 이 인버스 계산이 굉장하게 복잡해요. 뭐 3 x 3은 손으로 할 만하죠. 4 x 4 좀 힘들지만 손으로 할 수 있는데 100 x 100 인버스 매트릭스 어떻게 계산할 거예요? 근데 얘를 LU 디컴포지션으로 A를 LU로 바꿨어요. 그러면 LUX는 B잖아요. 근데 여기서 UX를 하나에 UX는 이게 N 곱하기 N에 N 곱하기 1이니까 N 곱하기 1에 벡터가 나오잖아요. 벡터를 Y라고 해봅시다. 그럼 UX가 Y라고 하면은 L, Y는 B라는 새로운 형식으로 이퀘이션이 나와요. 그럼 로어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 우리 LU를 만들었으니까 LU에 대해서는 아는 값. L은 우리가 알고 있고 B는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니까 알고 있고 L, Y는 B를 문제를 푸는 것은 Y를 계산하는 건 쉬워요. 왜? 우리가 맨 처음에 배웠죠? 로어 트라이앵글 매트릭스에서의 AX를 B를 푸는 것은 순차적으로 풀다 보면은 베리어블이 하나씩 풀어지니까 계산이 쉬워요. 100개든 1000개든 쉽게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LY는 B를 푸는 거는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어서 Y가 나와요. Y를 풀었으면은 처음에 만들었던 UX는 Y는 이것도 AX는 B 형태의 푸는 거잖아요. 그럼 X를 그대로 풀 수가 있는 거죠.
나름의 스토리 라인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정리를 하면은 우리는 로வர்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 어퍼 트라이앵글 매트릭스 배울 때 왜 배우냐? AX는 B를 푸는데 로월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면은 베리어블들이 설정했을 때 이게 베리어블들이 하나씩 순차적으로 풀 수가 있어서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직접 풀어봤죠? X, Y, Z 베리어블에 대해서 값을 알려면 X 나오면 그 다음 Y값 결정되고 그 다음 Z값 결정돼서 쉽게 쉽게 계산이 돼요. 이게 100개든 1000개든 베리어블 수랑 상관없이 굉장히 계산을 쉽게 풀 수가 있는데 모든 매트릭스는 이런 로월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는 어퍼 트라이앵글 매트릭스가 아니잖아요. 이러한 거는 어떻게 푸냐? 그럼 얘를 로월 트라이앵글 매트릭스, 어퍼 트라이앵글 매트릭스로 이 곱의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다. 그 과정을 이 C1에서 R1을 찾고 C2, R2를 찾고 C3, R3를 찾아서 이렇게 하니까 A는 LU 형태로 만들어낼 수가 있었어요. 이걸 LU 팩토라이제이션으로 하고 그럼 LU 팩토라이제이션을 하고 나면 결국 AX는 B를 푸는 게 LUX는 B를 푸는 건데 이거는 두 개의 방정식을 푸는 문제다. UX가 Y라고 설정을 하면은 첫 번째 LY는 B를 풀고 근데 얘는 로열 트라이앵글 매트릭스에 대한 식이기 때문에 Y가 쉽게 계산이 되고 Y가 쉽게 계산이 되면 UX는 Y 두 번째를 푸는데 이 X도 쉽게 계산이 된다. 그래서 오리지널 AX는 B를 풀 때 X를 쉽게 구할 수 있다. 이게 엔드 팩토라이제이션을 쓰는 이유입니다. 이것만 잘 이해하고 넘어가면은 오늘은 이 첫 번째 수업은 사실 끝난 거라고 보면 되는데 혹시 막히는 게 있나요? 근데 여기서 좀 또 꼬이는 게 그럼 A는 LU로 만들면은 우리 되게 AX는 B를 쉽게 풀 수가 있네. 를 알 수 있지만 이게 A는 LU로 만들어지는 게 항상 되지가 않습니다. 우린 처음에 LU로 만들 때 컬럼을 A에서 C1 R1을 빼고 C2 R2를 빼면 0이 돼야 되잖아요. 컬럼을 선택을 하는데 첫 번째 컬럼을 0, 2로 선택을 하겠죠. 그리고 다이아고널 텀으로 나눠야 되는데 0으로 나눌 수는 없어요. 그래서 A-C1 R1은 뭔가 0, 0, 0 어떤 값 이런 형태로 만들고 싶은데 이걸 만들 수 있는 C1 R1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아, 그럼 LU 팩토라이제이션을 항상 쓸 수는 없는 거네. 얘는 쓸 수 있는 매트릭스가 정해져 있는 거네. 할 때 이걸 어떻게 푸냐에 대한 트릭이 로우 퍼뮤테이션이라는 그러니까 이름이 퍼뮤테이션이라는 게 좀 복잡하긴 하지만 그냥 순서를 바꿔주는 엘리멘트리 매트릭스를 씁니다. 우리가 RREF를 할 때도 뭐 엘리멘트리 매트릭스를 배울 때도 이렇게 순서를 바꿔줄 수가 있었잖아요. R1과 R2의 순서를 바꾼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순서를 바꿔주는 매트릭스, 엘리멘트 매트릭스를 P라고 합시다. 그럼 원래 A가 0, 1, 2, 3에서 R1과 R2의 순서를 바꿔주는 거를 하려면 0, 1, 1, 0을 곱해주면 돼요. 0, 1, 2, 3을 곱해주면은 2, 3, 0, 1이 나와요. 조금 더 제너럴하게 엘리멘트리 매트릭스에서 I와 J를 바꾸는 형태는 예전에 배워서 기억이 잘 나실지 모르겠지만 1000, 1이고 이게
여기가 1, 1, 0.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3 by 3이라고 합시다. 이게 두 번째와 세 번째를 바꿔주는 퍼뮤테이션 매트릭스고, 그러니까, 0, 0, 1, 0, 1, 0, 1, 0, 5. 이 1의 위치에 따라서 이게 첫 번째와 세 번째를 바꿔주는 퍼뮤테이션 매트릭스, 엘리멘트리 매트릭스거든요. 4 by 4라고 했을 때는 일단 아이덴티티를 쓰고,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쓰고, 이거는 그대로 나오는 건데, 뭐 여기서 두 번째와 네 번째를 바꿔주고 싶다. 그럼 두 번째와 네 번째를 0으로 만들고, 여기를 1로 만들면은, 두 번째와 네 번째 매트릭스의 로가 바뀌어지는 형태의 매트릭스가 돼. 계산해보면 다 됩니다. 여튼 이렇게 순서를 바꿔주고 나면은, 왜 순서를 바꿔줬냐? 우리는 뭔가 0으로 나눠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 컬럼을 잡고 컬럼의 이 다이아고널 통으로 나눠줘야 되는데, 이게 0이었으니까 이 0이 없는 매트릭스를 찾는 거죠. 그래서 순서를 바꿔주고 나면은, 이 바뀌어진 매트릭스에 대해서는 LU 팩토라이제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건 LU 팩토라이제이션을 할 수 있다고 하면 AX는 B를 푸는 문제에서 PAX는 PB를 푸는 문제가 되고 PB는 하나의 벡터고 L은 우리 구했고 그럼 Y 벡터 쉽게 구할 수 있고 Y 구하면은 또 UX는 Y 해가지고 X를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A를 LU로 팩토라이제이션을 하는데 만약에 다이아고널 텀에 0이 있어가지고 못한다 라고 하면 A는 PLU 혹은 T는 어차피 그 순서를 바꿔주는 거기 때문에 앞에를 바꿔줘도 되고 앞에를 바꾼다고 해도 되고 얘를 인버스 하는 거랑도 뭐 사실 똑같잖아요. PLU로 이렇게 쓰는 책들도 있어요. PA는 LU라고 쓸 수도 있고. 여튼 로우 스위칭 엘리멘트리 매트릭스를 곱해줘서 LU가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준 다음에 이 문제를 푼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리는 PA는 LU로 통일한다고 하면은 P의 인버스는 P의 트랜스포즈가 되네요. P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아까 봤지만 100, 00, 10, 0, 뭐 이거잖아요. 그럼 얘의 인버스도 두 번째랑 세 번째 인버스는 두 번째, 세 번째를 다시 바꿔주는 거니까 얘의 인버스도 사실상 같이 나올 것 같거든요. 같이 나와요. 얘의 인버스는 친해. 그랬을 때 디터미넌트 P를 계산하면 어, 이게 조금 복잡한데 1, 0, 0, 0, 0, 1, 0, 0, 0, 1 이거는 세 번째와 네 번째의 롤을 바꿔주는 P 매트릭스입니다. 얘의 디터미넌트를 계산한다고 했을 때 얘에 한해서만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사실
다이아고널 매트릭스여가지고 디터미넌트가 그냥 쭉 1로 만들어지는 거고, 이 작은 매트릭스에 대해서는 디터미넌트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P의 인버스가 결국 P인데 디터미넌트 P의 인버스는 디터미넌트 P의 역수거든요. 디터미넌트 P의 인버스는 디터미넌트 I니까 1인데 얘는 결국 같은 값이기 때문에 디터미넌트 P의 제곱이 1이 되는 거라서 디터미넌트 P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는 이게 몇 번째를 바꾸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문제인데 어쨌든 A의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는 디터미넌트 L과 디터미넌트 U로만 결정이 된다. 아, 이거를 그때 그 전에 설명을 안 했는데 A가 LU로 곱해진다고 하면은 디터미넌트의 특성상 디터미넌트 A, B는 디터미넌트 A 곱하기 디터미넌트 B인데 그래서 이렇게 넘어지는데 L과 U의 디터미넌트는 계산하기가 굉장히 쉽잖아요. 그 다이아고널 텀들의 곱이니까 이거 약간 노테이션을 잘못한 것 같아서 헷갈릴 수 있는데 그냥 L의 다이아고널 텀과 U의 다이아고널 텀들의 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L 팩터라이제이션의 또 하나의 장점은 디터미넌트를 계산하기가 쉬워진다. 근데 이 PA는 LU 형태로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얘는 뭐 P의 디터미넌트의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만 잘 계산을 해보면 될 것 같죠. 다시 정리하면 물론 전체적인 로어 매트릭스와 어퍼 매트릭스의 성질에 대해서 아는 것도 좋지만 디터미넌트가 얘네들은 다이아고널 텀들의 곱이었잖아요. 근데 전체 매트릭스를 LU의 곱으로 만들 수 있었고 못 만드는 경우에는 P 매트릭스를 곱해서 처음에 여기다 P를 매트릭스로 곱했는데 이게 사실상 인버스가 같은 매트릭스라서 여기에 곱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 여튼 PA X는 P, B 문제를 그대로 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퍼뮤테이션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바꿔주면은 LU 디컴포지션을 할 수 있고 LU 팩토라이제이션을 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AX는 B를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U 팩토라이제이션의 전체적인 장점들이 이 빠른 디터미넌트 계산과 빠른 인버스 계산을 할 수 있는데 그것 외에도 이게 그냥 인버스 계산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뉴메리컬하게 스테이블하지 않은 과정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조금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하고 리유저빌리티는 뭘까요? 왜 이걸 써놨는지 모르겠네. 어떠한 매트릭스가 L이나 U를 공유하는 형태의 매트릭스가 된다면은 뭐 다시 계산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잘 모르겠네요. 뭐 하여튼 이 정도로만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공부를 같이 하면서 수업을 가르치는 입장이라
그래서 조금 빨리 끝났는데,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좀 쉬는 시간을, 6분이니까 15분까지 쉬시고, 다음 내용인 디터미넌트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